12월 21일 목요일 발표된 윤석열표 부동산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결국에는 주택 공급은 반드시 실패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내년부터 혹은 2025년부터는 주택 공급이 거의 절벽 수준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12월 21일 발표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가지고는 이 주택 공급의 문제, 주택 공급난은 해결이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규제는 완화가 되었지만 사업성이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파트 지금 만들 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공사비란 문제가 있겠죠. 공사비가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가에 따라서. 그리고 인건비도 있을 겁니다. 이 인건비 중에는 또 인건비만의 문제가 아니고 주 52시간입니다. 주 52시간으로 인해서 돈을 2배로 더 줘야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금리라는 문제, 금리는 서서히 또 낮아지겠지만 금리라는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이 사업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네, 이 정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주택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임대주택. 그러니까 지금 규제 완화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핵심을 비껴나가고 있어요. 임대주택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정비 사업에서 사업성을 다 갉아먹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 그리고 지금 바르게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은 혜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혜택을 다 누리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한번 우리가 살기 불편하니까 정비 기반 시설을 한번 만들겠다, 새 아파트 만들겠다고 보니까 또 임대주택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거 지금 사업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임대주택이라는 문제를 손을 대지 않으면요, 이 사업성이 회복이 되지 않는다. 정부에서 공사비란 문제, 철근 문제, 시멘트 문제를 강제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까? 낮출 수가 없습니다. 자, 임대주택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LH와 분리시켜야 됩니다. LH는 임대주택을 만들어야 되고 도심지에 있는 이런 주택 공급은 임대주택이라는 문제를 빼고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적으로 이런 주택 공급의 문제, 앞으로 닥칠 큰 문제들은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 왜 이렇게 임대주택에 목을 메고 있습니까? 이 공공성도 임대주택 하나 때문에 사업성은 전부 다 박살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먼저 결론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절차 전면 재검토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절차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것을 이제 개정을 해야 되겠죠. 자, 이 개정하는 절차를 내년 1월 달부터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보시면 안전진단의 문제였죠. 그러니까 30년이라는 노후 건물이 기준이 30년입니다. 이것을 넘기더라도 건물이 안전하지 않으면은 재건축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무엇으로 바뀐다는 겁니까? 노후성으로 바뀐다는 거죠. 재개발처럼 노후도에 따라서 30년만 넘으면은 안전진단을 배제를 하거나 제외를 하거나 아예 없애거나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수가 이제 30년 만약 기준을 30년으로 한다. 이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년만 넘으면은 재건축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기부 체납이 또 많죠.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안 되지만,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성에 대한 어떤 기준도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사라지나 정비 사업을 탄력을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일부의 사업지 말고는 크게 이뤘던 어떤 좀 사업성을 기대하기 사실 어렵다는 겁니다. 재건축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호도가 높은 곳들, 이런 곳들에 지금 분양이 되거나 사업이 전개되고 사업성이 없거나 선호도가 떨어지는 곳은 그리고 분양성이 같이 떨어지는 곳은 진행이 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어차피 지금 시대는 양극화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안전진단을 아예 폐지를 하거나, 이 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재건축 폐지하거나, 재개발의 경우는 노후도 조건 중 3층 이상 건물 비중 등도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30년 건물 이 노후도로 갑니다. 이것이 몇 퍼센트가 되느냐에 따라서 재개발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따졌죠. 그리고 재건축은 안전진단 여부에 따라서 30년과 상관없이 진행을 할 수 있냐 없냐를 판별을 했는데 이것을 다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진단 규제가 사라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재개발의 경우는 30년 이상 된 건축물 60% 이상 이런 부분들도 전면적으로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30년 기준을 삭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거환경시설 수준을 평가하는 항목 이런 것들을 도입하게 되는데 이거 사실은 다 의미 없어요. 사실은 사업성이 받쳐주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안전진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재개발은 노후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도 반드시 이제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다? 임대주택을 없애지 않으면 이거 진행 안 됩니다. 이거 뭐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 뭐 역세권에 대한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높이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어떤 선호하는 교통이란 이런 문제들, 그런 입지도 사실 진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발표된 문제는 사실 핵심적인 문제는 다 빗겨나고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냐 없느냐의 기준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뭐 이것이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어떻게 또 만드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그러면은 갑자기 이런 문제를 왜 들고 나왔느냐?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다? 재개발 재건축. 자, 이것은 총선을 눈앞에 둔 어떤 일종의 선제적인 지금 뭐 정책이 아닌가? 자, 이 정책을 통해서 사람들을 총선을 어떤 유리하게 끌고 가보겠다 이런 전략인 것이 저는 우선적으로 드는 것이 1번입니다. 정말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임대주택 없애야 됩니다. 임대주택.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해주면 뭐합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는데. 자, 사업성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살고 있는 소유주들 그리고 조합원들 어떻게 됩니까? 분담금 눈덩이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뭐 재초안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주택 공급이 되지. 지금과 같은 아무리 무슨 정책을 만들고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사업성이라는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은 특히 임대주택은 무조건 정비사업에서는 이제 없애야 됩니다. 강남에 여러분들 뭐 30억짜리 40억 거기서 있는 임대주택 왜 만듭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혜택을 받는 국가로 만들어야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희생을 시켜서는 나라가 안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임대주택은 무엇이 정비사업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LH 주택토지공사를 통해서 임대주택을 만드는 것으로 해서 반드시 분류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보시고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 부분을 생각하지는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자, 이거는 이제 조금 우리가 지금 마이크로적으로 본 것이 아니고 매크로적으로 보는 것이 되겠죠. 자, 이 저출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혼을 기피하고 저출산에 대한 문제. 자, 그래서 지금 영끌 15년 해야 서울집 산다는 얘기를 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럴 가능성이 저는 좀 희박하다 봅니다. 저는 총선용으로 지금 보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저는 90% 정도고, 주택을 많이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되겠죠. 안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결혼이라든가 출산에 대한 문제,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혼도 많이 늘고 지금 이제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는 세대니까 MZ 세대들이 이런 문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뭐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부분들이 아마 10%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 지금 청년들이 지금 집을 사겠습니까? 아니면은 결혼을 적극적으로 하겠어요? 아니면은 저출산이라는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주택자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혹은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뭐 내 집 마련이라고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세가 올라갑니다. 자, 무주택자와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집을 삽니까? 여기서 삽니다. 여기서. 이게 대부분 90%예요. 그럼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떨어져. 자, 가격이 떨어질 때 무주택자와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들 혹은 이제 앞으로 이제 결혼 정년기에 들거나 뭐 여러 가지 돈을 벌어가지고 지금 뭐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익 떨어지는 구간에 사실 사야 되죠. 안 삽니다. 이 전세 들어갑니다. 혹은 임대주택 들어가요. 그래서 임대주택을 만들면 안 돼요. 전세라는 제도도 사실상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지 결혼합니다. 내 집 마련하고. 여러분들 결혼을 해서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저는 혼자 사는 것보다는 결혼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를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해요. 사실은 지금과 같은 시대 돌봄 서비스가 어린이집이라든가 돌봄 서비스가 국가적으로 확실히 뭔가의 어떤 지금 뭐 만들어진다면 기반이 잘 만들어진다면은 맞벌이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죠. 사실은 그래서 무주택자와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은 저점이 되면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3년도에서 15년도 사이가 집값이 굉장히 쌌습니다. 2013년도 네, 전국적으로 가장 거의 많이 쌌어요. 특히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울의 강남 아파트요 7억 이상 넘어가는 집이 거의 없었습니다. 34평 9평이라고 하죠. 9평 기준으로 84 타입입니다. 여러분들 과거 차트를 보시면은 압구정 현대가 아마 8억 정도였습니다. 대부분 아파트 6억 7억 정도 했어요. 진짜 괜찮다는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강남권에 이때 안 삽니다. 절대 안 사요. 그 돈 가지고 뭐합니까? 외제차 삽니다. 외제차. 놀러 다녀요. 해외 여행 다닌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집을 사야 되는데 집을 안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무주택자와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은 꼭대기에 삽니다. 꼭대기. 이때 뭘로 삽니까? 이때 영끌해요. 항상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래서 집값이 떨어진다고 뭐 결혼을 늘어난다거나 아니면은 출산율이 늘어난다 이 문제는 주택 가격과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근데 역대 정권은 전부 다 뭡니까? 네, 저출산의 문제를 무엇으로 풀려고 했습니까? 부동산으로 풀려고 했다는 겁니다. 부동산. 그러니까 매번 부동산 정책이 맨날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저출산과의 문제와 부동산은 사실 큰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홍콩 같은 데는 집값이 제일 비싸죠. 전 세계에서. 아이를 안 낳아야 되잖아. 뉴욕은 아이를 안 낳습니까? 거의 몇백억 가잖아요. 뉴욕 같은 데 맨하튼이라든가 아니면 런던, 일본 도쿄 이런 데는 아이를 안 낳습니까? 낳잖아요. 주택 가격과 연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연관은 뭐냐? 우리가 저출산이라든가 부동산 이런 문제의 가장 큰 연관. 자, 이거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은 무조건 손봐야 됩니다. 임대주택. 쉽게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쉽게 살 수 있는 집을. 세금을 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세금을 안 낸 사람들이 호의호식하는 이런 나라를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만들므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업성은 다 깨지는 겁니다. 재개발 임대주택 만들면 안 돼요. 아무리 공공성이라는 부분들이 강조가 되더라도 기반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공공성으로 만들어야지 임대주택을 왜 만듭니까? 그래서 이제는 임대주택도 LH는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LH는 전담을 하고 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을 만들고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뭐 지방 같은 데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을 안 만들지만 이거를 원천적으로 전부 차단시켜야 된다. 임대주택만 없애도요 사업성 엄청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특히 서울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극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없애면 된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임대주택 만들면 안 된다. 임대주택이 필요한 곳은 LH가 한국주택토지공사가 전담을 시키고 나머지 정비사업에서는 이제부터는 임대주택을 만들지 마라. 임대주택을 손을 보지 않으면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아무리 만들어도요 이 문제는 주택에 대한 문제는 풀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풀지 못하면요 내년부터 그리고 2025년 2026년부터는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택 공급이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